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실게요. 봅니다. 참 잘 노는 사람들의 집단이죠. 영상 보면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20대들인 것 같은데 그냥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영상은 한 동아리의 홍보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어떤 동아리였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모임의 목적은요, 파티를 같이 하거나 같이 술을 마시면서 또는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또 즐거운 추억을 갖게 되는 그런 동아리 활동으로서 일본의 명문대학 와세다 대학의 공식적인 동아리 서클이었어요. 그 모임의 이름은 슈퍼프리입니다. 1982년에 이 동아리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파티하고 그리고 친해지는 그냥 대학생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점점 이벤트나 행사의 규모가 커졌고요. 그러면서 이 동아리에 주변 다른 명문대 학생들도 참여를 하면서 이 슈퍼프리라는 서클은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엔 꼭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대학 친구들이 만든 어떤 동아리인데요. 원래는 이런 동아리들은 스포츠를 같이 하려고 모이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20대 그 혈기왕성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스포츠 하려고 모았다가 술도 먹고 재밌어지다가 점점 사람이 모여서 이제 여자들까지 멤버로 오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리가 1999년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 2001년 규모도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아졌고 그러면서 이 와세다 대학한테 인정도 받으면서 공식 동아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다른 대학 캠퍼스에서 민폐행위를 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고 그 대학이 와세다 대학에 항의를 하게 되면서 2002년에 공식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불명예, 오명예를 안게 됐는데 2003년에는요. 이 슈퍼프리라는 집단의 리더와 동아리 회원 5명이 술집에서 만난 20살의 여대생을 만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녀를 아래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서 집단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여대생은 깨어난 후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이 슈퍼프리의 멤버들이 체포되게 돼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이거 대학생 애들이 이거 술 먹고 이러는 것 같은데 니들 왜 이랬어? 그런데 그들은 합의하에 있었던 성관계였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은 계속 부인하는 그들 때문에 더 이제 심도 있는 조사를 해야 했죠. 그러다 지난 몇 년간 이 사이코 날라리 모임 안에서 저지른 많은 만행들이 밝혀집니다. 어떤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만나서 마시고 노세하는 그들의 모임인 줄 알았죠. 먼저요, 이들은 이벤트를 계획해요. 이번에 어디서 파티를 같이 하자. 그리고 이 슈퍼프리에 속한 여성 회원들로부터 티켓을 팔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혈기왕성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그 안에 당연히 헌팅도 벌어질 거고 분위기가 좋아질 때쯤 여자들과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게임을 시작해요. 벌칙으로는 술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술엔 약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학생이 술을 거부한다면 아노 주스 데스 하면서 주스를 권하게 돼요. 술 못 마셔도 된다고요. 하지만 그 주스에도 약이 들어있죠. 아무런 생각 없이 술이나 음료를 넙죽 받아 먹다가 이제 정신을 잃어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여학생들이 왜 이러시냐고, 피곤하시냐고, 휴게실로 가자고, 저쪽에 있다고 하면서 유인하게 돼요. 그런데 그 휴게소에서는 이 슈퍼프리의 남자 멤버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은 남성들에게 차례로 윤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저지른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조금 그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사진이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이 이제 일본에서 유출이 됐는데요. 그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고 나서 여성 회원은 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요. 이유는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끔찍한 윤간이 끝난 후 여성 멤버가 다시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서 술 많이 마셔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위로하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고하면 저 사람들이 막 다 어떻게 보복할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부끄러울 텐데 하면서 신고를 못하게 설득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이 여성들이 그 여성 멤버들이 티켓을 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남성 멤버들이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범하게 하는 그 물색 작업을 그들이 도와줬다고 할 수 있고, 게다가 그걸 조용히 덮을 수 있게도 도와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당한 피해자가 400명이었어요. 이 슈퍼프리에는 계급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대표가 있어요. 여기 별표 있는 사람이 대표예요. 그리고 그 위에 밑에 간부들이 있고 2군 간부, 1군 간부, 그리고 일반 회원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이제 이벤트를 가지고 수익까지 창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의 티켓을 50장 이상 팔면 2군으로 승격해주기도 하고 100장을 팔면 1군으로 승격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대표가 오야봉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셔오기도 하면 때에 따라 승격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룹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제가 아까도 보여드린 이 사진 보이시죠? 요게 그 멤버들의 사진인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바로 이 남자가 이 그룹의 이제 리더입니다. 리더의 이름은 와다 시니치로예요. 그는 사실 뭐 약간 마르고 약한 그런 약골의 체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동아리 그룹의 리더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덩치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 남자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처녀라고 말할 만큼 여자를 오직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와다가 이 슈퍼프리의 대표가 된 후에 이 슈퍼프리의 규모 자체는 상당히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행사를 열고 매출이 억 단위가 될 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학 동아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와다는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슈퍼프리를 알리고 전국을 돌면서 많은 멤버를 모집하고 행사를 개최해서 전국 재패를 이루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상 하나 더 보실게요. 황당하니까 좀 준비하세요. 뭐하냐 니들? 황당한 영상이죠?
사실 이 영상 외에도요, 이 슈퍼프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되게 흥이 많고 재미있는 그룹의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아마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이런 영상들이 꽤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당시에 일본에 유명하던 파라파라 댄스 이런 거를 이제 홍보하면서 좀 눈길을 끌었던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파티를 주관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하얀색 자기가 정장을 입고 그 스테이지 같은 데 막 올라가요. 그래서 막 자기가 진행하고, 왜냐면 내가 오야봉이니까. 근데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슈퍼 관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 안에서 또는 이 큰 이벤트, 사람 모은 이벤트 안에서 굉장히 연예인처럼 눈에 띄는 존재였죠. 그런데 더욱더 정말 엉덩이 한 대 때려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는 이 자리가 너무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8년간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요. 학교를 안 졸업해야 이 동아리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신분을 8년 동안 유지하면서 슈퍼프리의 대표를 계속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돈만 얻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성적인 그 욕구들을 채웠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럼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성적인 먹잇감으로 여기게 되고 연간 100명 이상의 여성들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걸 입버릇처럼 자랑했다고 하네요. 1인자가 있었으면 2인자도 있었겠죠. 지금 여기 사진 속에 보이시는 인물들이 이제 그 그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자, 2인자는 사쿠라이 카츠노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도 어떤 분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는 원래 와세다 대학 말고 메이지 대학의 친목 서클에 참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미 여성에게 이 앞서 말한 범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쪽 그룹으로 와가지고는 리더인 와다한테 야, 슈퍼프리에서도 그런 거 해도 돼. 야, 나도 예전에 했었어 하면서 제안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여성들을 윤관하는 데 있어서 와다 시니치로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와다에게 술뿐만 아니라 약도 사용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남자분이 이 2인자 남자라고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탈퇴하게 돼요, 이 그룹을. 그런데 탈퇴하고 나서 이 모든 사건이 일본 경찰한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일본 경찰의 기준에서는 사건 전에 그가 탈퇴했기 때문에 그는 후에 이제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는 결국 좋은 대학교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졸업 후에 외국계 회사 리먼 브라더스 아세요? 유명한 회사죠. 여기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말도 안 되게 인터넷에다가 사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클럽 들어가서 내가 여자애들 다 X했어 뭐 이런 걸 되게 자랑하듯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서 회사에서 이제 다 잘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쨌든 체포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건 바로 이 여성 멤버들입니다. 슈퍼프리 내에 그녀들을 겔즈라고 불렀대요. 그녀들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멤버가 있었는데 보통 이들의 주요 역할들은 행사의 티켓을 판매하는 거고 자신이 아는 지인 여성들을 행사로 데려와서 슈퍼프리 간부에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 발생한 윤관의 과정들을 사실 그녀들이 도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약을 탄 음료를 안심하고 둬서 괜찮아 하면서 막으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후에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고 또 이것에 막 신고하지 말라고 막 사건을 덮기도 하고요. 자, 이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저도 슈퍼프리가 도대체 일본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네 그 서클에 더 많이 조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클 안에는 이런 여성들이 들어있어요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홍보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여자들은 왜 여기 들어가서 이걸 했을까요? 당시에 그 일본 여성들은요, 뭐를 되게 크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본 잡지에 그 독자 모델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그 스트리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명한 잡지에 이분 뭐 록봉기에서 서 있었는데 저희가 스타일이 좋아서 찍었어요. 그래서 딱 찍고. 근데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아이돌로도 많이 발탁도 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잡지에 나가게 해준다. 아니면 TV에 출연하게 해준다. 아니면 돈으로 보상해주겠다 하면서 이들을 꼬시게 된 거죠. 뿐만이 아니라 사건으로 인해서 윤곽을 당한 피해 여성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여성들이 야, 나만 당할 수 있어? 나도 여기 조인해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복수할 거야 하고 자기가 슈퍼프리 멤버가 돼서 이 악순환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그런데 이 슈퍼프리에 가담했던 여성들로 알려진 확인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자, 왜 알게 됐냐? 왜냐면 이들이 이전에 그 슈퍼프리 홍보물에 사진이 실렸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로는 그녀입니다. 그녀는 도쿄TV의 아나운서로 카메이 쿄고라는 사람이래요. 이분의 얼굴이 예전에 슈퍼프리의 광고물에 실렸게 됐고요. 그 다음 분은요, 후지무라 이세라는 분, 현재 히로시마 TV 아나운서고요. 이분의 사진도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 슈퍼프리 홍보물에서요. 그리고 한 분의 더, 이분의 이름은 타케무라 유우카라고 합니다. 지금 가나자와 TV의 아나운서라고 해요. 물론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세 분이 이제 가장 확실했고, 나머지 분들은 기존에 슈퍼프리에 있던 사진들이 없거나 했기 때문에 제가 불확실해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의 명문대를 다니던 조금 예쁜 여성들, 많은 여성들이 이 슈퍼프리에 가입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할 만큼이요. 그래서 슈퍼프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이들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 리더 와다의 집에서 18살에서 20살 사이의 여대생 3명을 같은 수법으로 집단 성폭행한 것이 드러났어요. 막 처음엔 합의에 의한 거였대요.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우니까 제대로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들한테 당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강단 있는 피해자가 끝까지 이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요. 그래서 파보고 하니까 이 3-4건이 아닌 거예요. 4년 동안, 약 만 4년 동안 피해자가 400여 명인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만 400여 명이 아니라 가해자도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벤트 열어가지고 멤버 모아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 가해자 모든 사람이 처벌받을 수조차 없었어요. 다 가려낼 수 없어서요. 그래서 실제로도 일부만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이 리더였던 와다, 이 와다는요 징역 14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억울하대요. 항소했어요. 억울하대. 자기는 아니래. 하지만 결국 최고재판소는 원심을 확정하죠. 다른 가해자들은 13명 정도가 잡히게 됐는데 최고 11년에서 최저 2년 반까지 형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 멤버들은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좋은 직업 갖고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외에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 멤버들은 사실 이게 명문대 약간 대학생들 그룹 위주로 이제 모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이 일본의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리더였던 와다 시니치로는 감옥에서 출소를 했고 이름을 바꿨고요. 성형으로 얼굴을 바꾼 뒤에 다시 오사카 경제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 다시 들어갔을까? 다시 가가지고 또 이번에 8년 동안 대학 다니려고 그랬을까? 결국 이 슈퍼프리 동아리는 문을 닫았고요. 아직까지 와세다 대학의 최악의 정말 5점으로 흑역사로 남겨져 버렸죠.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컸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형법에는 집단 성폭행을 처벌하는 조항까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